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국립군산대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최승호 교수입니다. 앞에서 부분은 이제 아두이노를 활용한 사물 인터넷에서 전북대 안경 교수님께서 지도를 해주셨는데요. 뒷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응용할 수 있는 분야들, 그래서 본격적인 스마트팜 만들기를 같이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입니다. 현재 지금 5차 시 진행 중이고요. 5차 시에서는 스마트팜 프로젝트 개요 및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들과 스마트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 8번에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본격적인 스마트팜을 어떻게 하면 설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확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서도 하나이고요. 또 오늘날 지금처럼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요. 이렇게 기후 변화라든지 또는 다양한 그 외부 환경 요소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과거처럼 이런 생장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최신의 상품 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또는 이런 어, 우리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장의 또 생물들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거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커버하기 위한 요소로 방법으로 이제 스마트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팜을 먼저 구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정보를 수집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두이노라든지 또는 그보다 더 상위 호환인 뭐 라즈베리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동화 기술을 이용해서 작물이 스스로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팜은 당연히 이제 규모의 차이가 있기야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조건들이 이제 급수라든지 또는 조도 또는 온도 이런 다양한 센서들이 이제 접목돼서 융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얼마나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발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뭐 다양한 센서뿐만 아니라 IoT의 연결, 그리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의 결합을 통해서 이제 시공간 제약 없이 효율적으로 농장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후 위기도 있고 또 농장 일 자체가 3D 업종으로서 이제 기피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뉴스들을 살펴보면 이런 농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노동력 감소 문제, 또 기후 위기이다 보니까 식물이 제대로 못 자라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벼라든지 뭐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적정 온도량이라는 게 있고 적정 일사량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이제 수분량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기다 보면 수확량의 감소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식량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네, 방법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미래에 전도 유망한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미래 농업의 핵심이기도 하고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스마트팜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왜 스마트팜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겠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드렸던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물이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고 각종 병해충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 스마트 온실로 온습도 조절해서 기후 변화 영향을 덜 받아서 최적의 생장물 자랄 수 있다. 이런 이제 교과서적인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잘 그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회과 부도라는 교과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각각 그 농업의 지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주라고 하면 나주라는 도시는 뭐 배가 유명하고 청송에는
사과가 유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나주의 배가 아니고 청송의 사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날씨가 기후가 이제 변화가 심각해져서 농작물로 따지면은 이제 뭐 사과는 양양, 뭐 배는 좀 더 위쪽인 파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최적의 온도들이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위도상으로. 또 해양 생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강원도 동해안이라고 하면 이제 명태라든지 오징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잡혔었던 시기였어요. 과거에는. 굉장히 그 어장이 풍부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명태라든지 또 특히 오징어 이런 것들은 이제 동해안에서 더 이상 잡히지 않습니다. 이제 다 북한이나 또는 그 위에 있는 러시아 이런 데서 수입을 해오죠. 어, 그만큼 이제 기후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걸 이제 체감할 수 있고요. 또 오늘날 이제 뉴스를 살펴보면 특히 이제 동해안과 제주 앞바다를 비롯해서 이제 방어들이 엄청 잡힌다고 하잖아요. 근데 방어라는 어종은 원래는 굉장히 열대 지방에서 자랍니다. 참치과 친구들이잖아요. 다량어, 참치도 엄청 잡힌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기후 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과학책이나 또는 때때로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이슈만으로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관련된 뉴스들 살펴보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이 촬영일 기준으로 정말 매우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 역대 더위 중에 두 번째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그와 동시에 이제 전 세계가 같이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이슈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다 같이 지금 이렇게 더워지고 있는 기후 이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스마트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동력 감소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동력, 농업 쪽은 이제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농업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시면 그 농업 환경 있는 도시들, 뭐 군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굉장히 넓은 평야에서 벼농사든 무슨 농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굉장히 고령화가 심각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농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투입돼서 이제 그 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큰 핵심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농업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과 생산성 자체가 저하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런 드론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이제는 진짜 그냥 활성화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농업진흥청이나 이제 실제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 신문물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게 과연 드론으로 저렇게 삥 날면서 농약을 뿌리는 게 과연 제대로 농약이 쳐지냐 뭐 이런 의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그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지금은 이제 드론으로 농약 치는 것들은 정말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편의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통 인간의 경험치에 의한 것들보다 이런 스마트팜을 통하면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치화도 되고 정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농작물 수확물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가 훨씬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옆에 보시는 이런 농업용 그 로봇들은 이제 막 슬슬 도입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봐도 굉장히 고가인 장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그렇게 대중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슬슬 이제 그 대중성을 위해서 이제 많이 공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최근에 뉴스도 보면은 이제 그 트랙터 같은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된 다양한 농기구들도 이제는 속속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된다면 이제 좀 더 좋은 또는 향상된 스마트팜과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생산성 향상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용 로봇에 관한 그런 뉴스들도 보면 정말 다채롭게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사실은 여러분들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비록 농업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농업이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한,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의식주라고 하죠. 그 중에 식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로 진출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량 문제 해결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저출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약 100억 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한대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입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더 많은 식량 자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못하네요. 식량 자원입니다. 식량 자원이 필요해지고 또 영토,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훨씬 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을 하려면 결국에는 효율적인 생산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팜을 하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물 관리 방식이 과거에는 경험이나 감에 의존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농업들도 옆에서 보시면 그냥 단순히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분야 중에 하나예요. 경험이 없으면 그 농업 자체를 완전히 망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인데 이제는 센서 기반의 이제 정밀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과거의 경험이나 감에 의해서 했던 농작법들이 이제는 과학적 기반에 의해서 작물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또 자원의 사용이에요. 근데 이때는 다소 기존 농업은 다소 비효율적이었지만 지금은 자동화 및 최적화 이렇게 돼 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토양의 습도가 얼만큼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땅 속에 수분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경험에 의해서 3일에 한 번씩, 특히 여름이면 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주곤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온습도, 토양 온습도 센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수치화로 우리가 그걸 컨트롤하고 체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부족했을 때, 실제로 물이 부족했을 때, 그때만 물을 주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낭비하는 수자원 같은 것들도 없을 수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낭비하는 수자원이 없음으로써 관련된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또 이것을 센서 데이터 기반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자동화가 가능해서 결국에는 우리 노동력이 감소된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대응 속도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대응 속도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 뭐 예를 들면 병충해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온습도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 체감을 해야 돼. 이것도 역시 감의 의존이랑 비슷한 거죠. 우리가 사람이 인식하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빨리 그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과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계속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정밀하게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팜이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점점 어려워짐. 그리고 미래지향적 환경 대응 가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속 가능성 층에서 왜 점점 어려워지냐면 기존 농업들은 결국에는 인력 대비 생산성이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땅이 넓으면 그만큼 많은 생산이 가능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은 유한한 자원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팜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두이노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팜 실습을 해볼 건데 이때 보면 센서의 경우는 식물 주변의 환경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 자체는 센서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판단 또는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자동 제어에 필요한 행동들을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마트팜 시스템을 이제 한번 제가 전체 시스템 구성도를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할 것은 토양 습도 센서, 그다음에 온습도, 그다음에 조도 센서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토양 습도에서 토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온습도, 온도와 습도를 체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기지, 우리 대기질의 온습도를 센서를 받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토양과 실제 온도, 요 실제 온도들의 차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햇빛입니다. 조도 센서는 우리가 현재 지금 날씨가 낮인지 또는 밤인지 이런 조도량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져왔을 적에 이 아두이노 보드는 특정 환경 조건을 우리가 사전에 설정을 해 놓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미 사전에 기존에 해둔 코딩에 따라서 식물 생장 LED가 켜진다든지 또는 I2C LCD 모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스마트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을 할 수는 있어요. 지금은 현재 이 아웃풋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식물 생장 LED랑 I2C LCD 모듈 이거 LCD 모듈 두 가지밖에 없는데 사실은 LCD 모듈은 우리 사람이 여기서도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디스플레이에다가 뭐 온도 몇 도, 그다음에 조도 얼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표현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얘가 무슨 식물 생장에 있어서 직접적인 어떤 기능을 하진 않는단 말이죠. 지금 현재 아웃풋에 있어서 식물 생장에 직접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식물 생장 LED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키트를 확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워터 펌프를 달아서 실제로 토양 습도 센서에서 습도가 얼마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제 워터 펌프가 가동이 돼서 식물에게 물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지금과 같이 햇빛이 기울어졌어요. 이제 밤입니다. 밤이면 그 밤인 것을 인식해서 식물 생장 LED가 가동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생장이 가능하게끔 설계를 한다든지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또 어떤 게 되냐면 온습도를 조절해서 특정한 온도 이상 또는 특정한 습도 이상이 올라간다면 팬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죠. 다만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것들은 말 그대로 확장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 그 스마트팜에 있어서 실습에 있어서는 총 이 5개의 센서를 바탕으로 스마트팜을 구성하고 또 얘네들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인풋 데이터가 있고 인풋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웃풋이 같이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 데이터로 측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와 조건을 비교해서 로직 처리를 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가 가지고 있는 그 로직 처리 성능을 가지고 그 내에서 로직 처리를 진행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로직 처리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로 센서 작동 여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더 그 표현을 좀 해보자면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센서가 총 3개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두이노 내에서 이 보드 내에서도 충분히 프로세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두이노 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센서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거든요. 센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아두이노 보드에서 처리해야 될 알고리즘과 로직들이 너무 많아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두이노 보드가 점점 그 처리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또는 이제 메모리 이슈로 인해서 처리를 못 한다든지 이런 효과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알고리즘이 점점 복잡해지거든요. 센서들이 많아질수록. 그럴 때는 이제 아두이노 보드도 이제 처리를 못하니까 이제 또 다른 더 큰 성능의 이제 라즈베리 파이 같은 이런 친구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격적인 알고리즘 체계 그리고 본격적인 자동화가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루투스라든지 또는 와이파이 등으로 네트워크 연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이 모니터링이랑 제어도 가능해요. 실제로 아두이노에서도 그 블루투스라든지 또는 와이파이 칩셋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스마트폰에서 직접 사용자가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은 물론 이제 그런 기능들이 실제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필요는 하죠. 그래서 무언가 그 사용자 판단에 의해서 로직화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물을 준다든지 또는 뭐 창문을 개폐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네트워크 연결까지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다만 이런 것들이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등 네트워크 연결도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뭐 물이 부족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수분 센서에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건조함 이렇게 뜨겠죠. 건조하다고 우리가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두이노 판단에서는 건조하다 그러면 급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생장등 근처에 LED가 점등되거나 펌프가 있다면 자동 급수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생장등은 뭐 어두우니까 어두운 조건에 있으면 생장등이 켜지는 거고요. 아마 워터 펌프가 있다면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습도가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있고 여기가 토양 온습도 센서일 텐데요. 이 토양 온습도 센서가 그 제대로 지금 현재는 그림에 보이신 것처럼 토양이 꽂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유롭게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능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실내 조도 그러면 조도 센서에서 수치 확인하고 빛이 약해요. 그러면 빛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생장용 LED가 자동으로 점등이 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보라색 불빛이 등장하죠. 그래서 광합성을 보조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들, 이 두 가지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디스플레이다. 그래서 온도, 습도, 수분 상태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차시는 저희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차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스마트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설계할 수 있고 또 로직 설계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만들어 보면서 진행을 할 텐데요. 동영상이긴 하지만 제가 실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스마트팜 키트들도 나중에 직접 해보실 때 스마트팜 키트 같은 걸 사실 때 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팜 키트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 조립 영상들 이런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뭐 요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 대신에 이제 코딩이라든지 또 소프트웨어적인 로직이라든지 그리고 각각의 이제 그 스마트팜을 운영함에 있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였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